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다원교육의 한동용 선생님이라고요. 반가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볼 부분은 2019년 양정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해설해 보겠다라는 거야.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거야. 작년에는 시험 날짜가 2019년 4월 30일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방정식까지인데 선생님 2차 방정식이면은 함수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함수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함수. 그리고 유형별로 보자면 먼저 객관식과 서술형 해서 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객관식은 14문제가 나왔고 서술형은 4문제가 나왔다. 문제수로 따지면은 총 18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다른 학교에 비해선. 근데 이제 난이도 자체가 워낙 양정고가 높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부족했을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따져보자면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는 하짜리가 10개, 그리고 중짜리가 5개, 그리고 상짜리가 3개가 있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럼 상짜리가 3개나 있었군요. 요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은 이제 그 문제들을 짚어줄 때 이게 출처가 또 어디 부분에 있었는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 꼼꼼히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7번부터 볼 텐데,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쌤이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줄게. 뭐냐면,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먼저 무난한 난이도였다. 뭐 기본 과정만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우리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출제로 좀 얘기해 줄게. 출처는 요거는 1번부터 6번까지 올림포스 그리고 마플 시너지, 하나 더 센이었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올림포스랑 마플 시너지랑 센 같은 경우에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중 문제집이야. 거기다가 특히나 우리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올림포스는 또 양정고의 부교재이기도 했었어요. 뭐 이게 매번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7번 정도 왔을 때 여기서 혹 할 만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볼게. 7번 같은 문제도 지금 쌤이 찾아보니까 마플 시너지에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자, 봅니다. 자, 7번. 그래서 먼저 다음과 같은 각각의 범위의 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쭉 그려봅니다. X축 그리고 Y축 해서 도로록.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 찍고서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가생이 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따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거 1차 함수지. 즉 직선. 그러면 다음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생각을 좀 해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일단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요게 쪼로로로로 내려오다가 세 점에서 만날 것 같은 게 여기네. 여기. 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세 점. 세 점이요? 그러면 너를 지나면서 세 점에서 만난다. 그쵸? 하나 더.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오다가 오케이. 여기 오케이. 요거야. 자, 이 부분일 때예요. 즉, 요일 때는요. 너를 지나면서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는 위로 볼록한 함수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접할 때야. 하나 더. 이번에는 여기를 지날 때는 1,0을 지날 때지. 따라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접한다라는 거는 일단 위로 볼록한 함수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서 판별식 d 써보는 거야. d 그러면은 1 빼기 4의 k 마이너스 1 값이고, 요게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정리해보면 k값 얼마 나와요? 4분의 5 됐죠? 4분의 5 하나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1,0을 지난다. 1,0을 지난다는 건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다 1 넣고 0 넣었을 때 k가 얼마 나오냐면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 놈 두 놈을 더해달라. 더하면은 답은 4분의 9라고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렸어야 되는 문제라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이 좀 필요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번에 대해서 볼 건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마플 시너지, 그리고 지금 시중에 강남 기출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출처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4차 다항식 fx를 다음과 같이 쪼로로록 너로 나눈 나머지가 0,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놈이 이제 4가 나온다. 이때 그럼 f1 값 구하라는 상황. 됐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너무 전형적이야. 요거 지금 4차식이라고 하고,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봐봐 x에다가 0 넣었을 때 0 나오고요,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 나오고요, 3분의 1 넣었을 때 3분의 1 나오고요, 4분의 1 넣었을 때 4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자신이 바깥으로 볼록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자 이거지. 배표 좀 쳐볼게. 자, 요거는 fx가요 결국에 먼저 x와 그리고 x 빼기 2분의 1과 그리고 x 빼기 3분의 1, x 빼기 4분의 1까지 해서 지금 곱해서 나오되, 다만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싹 사라지고 2분의 1도 싹 사라지고 3분의 1도 싹 사라지고 4분의 1도 싹 사라지잖아.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뒤에다 뭐 붙여줘? 그렇지, 플러스 x까지. 됐어?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a 값으로 좀 살려놓을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4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보자.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4 나온다는군요. a에다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까지, 그리고 플러스 하고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까지 넣어준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들은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약분될 거 처리해주면 2분의 5a 2분의 5a가, 자 마이너스 1 넘기자. 그러면 5가 된다. 결국에 a는 2가 되는 거고, a 값이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집어넣어 준다면 식 완성할 수 있을 거야. 그 상태로 f1 값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1 다 집어넣어 주면요 결국에 f1이라는 거는 2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2분의 1,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3분의 2,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4분의 3, 그리고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약분하면 2 남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답은 2분의 1과 그리고 1 더해서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1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이제 11번이랑 12번을 거쳐서 우리 전부 다 이거 지금 마플 시너지랑 뭐 강남권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과 많이 유사한 형태인데, 지나서 13번은 조금 특별한 부분에 나왔었더라고. 지금 이거 메가스터디 뭐 CPR이라고 했던 그런 교재에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14번도 비슷한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있잖아, 뭐 시청 문제집도 많이 풀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풀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여기서는 이제 14번을 볼 거예요. 자, 14번 고민할 시간 1분 정도 주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요. 렛츠 고! 자, 그럼 이번엔 11번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먼저 출처를 얘기해주면 마플 시너지 그리고 강남 기출 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복소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양정구 스타일이 여기 가미가 돼 있죠. 뭐냐면 전형적인 상황에서 비전형적인 그 소재들을 줬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복소수 Z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이 너와 같아요. 그리고 나조건은 또 너와 같아요. 이때 양의 실수고 음의 실수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정리해서 Z 곱하기 Z바 즉 혈례값을 구하여라 라는 상황이에요. 먼저 우리가 복소수 Z값을 알고 있고 관련된 식들이 주어진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Z를 그러면 A 플러스 BI 꼴로 잡는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I 플러스 1 플러스 I 값이 양의 실수라는 거야. 조금만 더. 자, 그러면요 너는 A 플러스 1이라고 우리 실수 부분끼리 모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B 플러스 1이라고 또 하면서 I로 묶을 수가 있다. 근데 요게 지금 양의 실수라는 거야. 아, 너가 양의 실수다? 그러면은 이게 양수다. 됐죠? 그 다음에 너는 0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실수 부분이거든. 그럼 실수 부분이 양수고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선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은 1 플러스 I랑 Z를 제곱해서 그걸 또 전체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온다? 잘 봐, 잘 봐. 지금 너를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건 이 안쪽이 얼마라는 걸까요? 너가. 그렇지. 순, 허, 수라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 안에가 지금 뭐 이하입니다 라고 있으면 그럼 그놈을 이제 제곱해주면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됐죠? 아, 그러면 너는 순허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곧 너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했을 때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 가볼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먼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것도 찾았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으니까요 너를 마이너스 1 처리하고요 다시 그럼 이 복소수 Z 값은 A 마이너스 I라고 놓고서 여기다 대입 좀 해볼 거야. 자, 1 플러스 I 곱하기 A 마이너스 I의 제곱이 그래서 순, 허, 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전개부터 해볼까요?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I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 플러스 I 가져올 수가 있고요. 한 번만 더 전개 또 한 번 더 해주면은 이거는 괄호 빼고 할까? 자, A제곱 마이너스 2AI 마이너스 1과 요거 이렇게 통화 그 다음에는 너는 A제곱 I 플러스 2A 마이너스 I까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요거를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 정리를 하면요 A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네. 그리고 또 I 부분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마이너스 2A 있고요. 그리고 너도 A제곱이 있군요. 하나 더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이렇게 써가지고 너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자, 순, 허, 수가 된다. 됐죠? 그러면요 너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0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순허수가 되려면. 그러면 너가 0이라는 거 놓고 다시 나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면은 우리 근해 공식 쓸 거예요. 자,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2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조건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만 가능하겠다. 여기까지지. 왜냐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다 구했죠. 이제 A 값 구했고 B 값 구했으니까 여기서 Z의 정체는 다시 쓰면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자, Z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그리고 마이너스 I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얘들아, 근데 너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Z랑 Z 바를 곱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 요거는 사실은 A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야.
됐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구해놓은 너의 값을 넣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1인 너의 값을 집어넣어주면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답까지 냅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너의 제곱과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1로 쓸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3이 나오고요 1까지 더하면 4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마이너스 2루트 2까지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2루트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정답을 고르자면 4 마이너스 2루트 2인 정답 3번이겠죠. 자, 이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먼저 복소수 문제가 나왔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이 정체를 잘 몰라. 그러면 우리는 이 복소수 z값을 a 플러스 bi라는 일반적인 형태꼴로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이제 진위 판단형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연습할 때는 너희들이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될지를 정리하면서 들어가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마플 시너지나 뭐 강남 기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에서부터는 또 다시 난이도가 쭉 올라가거든. 자, 13번 볼 건데 이거는 먼저 제시할 때는 메가스터디 CPR에 나왔었더라고요. 메가스터디 CPR까지.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다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는 형태야. 다 전부 다.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연습 좀 해보기로 하고요. 자, 13번 넘어갈 거예요. 자, 13번 고민할 시간 30초 줄게요. 시작. 자, 이번엔 13번을 보도록 해요. 13번은 다음과 같은 3차식 fx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너가 지금 2차로 나눴을 때는 몫이 px고 나머지가 q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rx라고 한다. 얘들아, 근데 이거 너무 전형적인 문제야. 이것도 보면 2차로 나눴을 때랑 3차로 나눴을 때가 주어지니까 원래 공부 좀 한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 이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를 일단은 바로 쓸 것 같은데 조금 저거 갖다 써가지고 뭐 x 빼기 2의 제곱과 플러스 너에서 갖고 있는 나머지 qx를 쓰고 뭐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뭐 이제 여기다가 앞에다가 a를 붙일 거야 정도로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면 A 값이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라는 물음표가 생겼을 거야. 왜냐면 나머지 조건들을 써도 이게 나오지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서는 한 번만 더 이제 시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 조건이 px는 qx 플러스 1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q3 더하기 r2는 6을 만족합니다. 영어와 숫자가 이제 혼용된다. 자, 그 다음에 f1은 1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3가지 조건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막혔어. 이 방법이 안 돼. 그러면 다른 걸 좀 써야겠지. 조금만 더 이제 식을 정리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x-2의 제곱이라는 걸로 다음 3차식을 나눴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px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1차겠지. 자, 그리고 qx는 뭐 2차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1차 또는 상수항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건을 딱 보자면 px가 1차인데 qx에다가 플러스 1 해준 게 px가 된대. 그러면 qx도 당연히 1차일 수밖에 없을 거야. 됐어요? 이 정도까지 해석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나는 일단은 qx가 1차라는 걸 찾아냈고 또 뭘 쓸 수 있을까 한번 보면은 f1 값이 1이라고 하네요. f1 값이 1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 수도 있을 거야. x에다가. 그러면 f1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변에 x에다 1 집어넣어주면 f1은 그러면 p1 더하기 q1과 같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요게 지금 1인 거지.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p1 더하기 q1은 1인데 여기서도 일단은 1 집어넣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저 가져와 볼게. 집어넣어서. 자, 그러면 p1은 q1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너를 연립하겠다. 그러면 자, p1 자리에다가 q1 플러스 1을 넣어주면 2q1 더하기 1 값이 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그러면 q1 값은 이거 넘기면 0이니까 0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들아, 너네 qx가 1차라며. 근데 1을 집어넣었더니 요게 0이 나와야 된다며.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q1 값이 0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qx는요
m에다가 뭐 x-1꼴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요. 일단은 요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었고, 추가로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요 식을 좀 정리할 거야. 자, fx가 그러면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 정체를 지금 여기서부터 역으로 끌어가 볼게. 역으로 끌어가자면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x-2가 하나가 덩어리가 더 안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px 자체 지금 이거 원형을 찾아보는 거야. a 값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p2를 한 게 저 px가 된다라고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qx까지 써주는 거야. 이게 px인 거야. 너가 px다.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전개를 해주자면요. 너는 다시 이제 전개했을 때 a의 x 빼기 2의 세제곱과 p2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과 q의 x까지 써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너가 지금 fx인데 너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라는 놈이 너가 되는 거고, 요때 이놈이 나머지인 rx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요, 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a라고 나서 찾지 못했던 원형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낸 거네요.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 p2를 찾는 게 이제 우선 할 일이었고요. 이거 아는 상태로 계속해서 가봅니다. 자, 우리 아직 안 쓴 조건. q3 더하기 r2가 6이다. q3 더하기 r2가 6이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이게 지금 r2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R2는 여기서 쭉 집어넣어 보면은 R2가 여기서 쭉 날아간다. 오케이, Q2다. 그럼 R2가 Q2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R2 대신에 Q2를 넣으면요, Q3 더하기 Q2가 6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QX 값 m에다가 x-1이라고 찾았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m 나오고 2 집어넣으면 m 나온다. 그래서 그놈이 6이니까 일단 m 값은 2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나 q 값 지금 다 완성됐어요. qx는 2에 x-1이 됩니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px 값은 당연히 qx에다 플러스 1 해준다니까 px는 이거 전개해보면 2x-2니까 2x-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rx라고 했으니까 p2가 지금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여기다 넣었을 때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rx는 그러면 결국에 3의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qx 값이니까 2의 x 빼기 1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정리 마무리 해보면요. 자, Q5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Q5는 8이다. 그러면 R3는 여기다 넣어서 쭉쭉 넣어보세요. 이거 3 나오고요. R3 해봅니다.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해서 7이 나오겠죠. 그래서 8 더하기 7에서 정답은 15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요. 자, 렛츠고. 자, 그러면 이번엔 문제 14번을 들어가도록 해요. 문제 1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야.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죠.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K 값이 1부터 15 사이에 있는 자연수다. 그럼 1, 2, 3, 4, 5, 6, 18, 9, 10, 11, 12, 13, 14, 15까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4차 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모든 개수 및 상수항이 정수인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네. 오케이, 됐어.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조립제법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 자, 먼저 이거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지 봤는데 1, 1을 집어넣어주면 는 0이 나올 거야. 다시 그러면은 1 그리고 k-8 -9 -k 플러스 8 그리고 8까지 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먼저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해주면 k-7 k-7 k-16 k-16 그래서 -8까지 해주고요. 빵 이렇게 빵. 그 다음에 요번에는 -1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럼 1, -1, 그럼 k-8, 그리고 k 플러스 8, 그리고 -8이고요. 플러스 8까지 해서 일단은 는 0까지.
자, 그러면 오케이. 너는 먼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8의 x와 마이너스 8까지라고 우리가 조립제법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가 계속해서 한번 봐봐. 모든 개수 및 상수항이 정수인 방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하겠다라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TK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봐봐. 자,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라고 하는데, 얘들아 딱 그냥 요거 2차식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식 자체에서 서로 다른 1차식은 몇 개야? 두 개지. 근데 혹시 요게 이제 K 값이 이제 변하면서 뭐 1차식 두 개로도 쪼개질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안 쪼개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1 같은 덩어리가 나오면 여기에 흡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K 값 자체가 지금 1부터 15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볼 거야. 지금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나 한번 넣어볼게.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 그럼 숫자 한번 직접 넣어보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K가 1일 때를 집어넣어 볼게요. K가 1일 때예요. 자, K가 1일 때면은 여기다가 1 넣어주면은 우리가 먼저 너를 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8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너 인수분해 되네. X 빼기 8과 X 플러스 1로.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1은 여기서 흡수가 되겠죠.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 몇 개? 그치, 3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K가 1일 때 TK 값이, 즉 T일 값이 3이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2번. 요번에는 K가 2일 때를 한번 볼 거야.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너네한테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패턴을 좀 찾아볼 텐데 2를 놓고 3을 놓고 막 해봐도 돼. 그런데 사실은 요게 딱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진다라는 거는 요 관점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자,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항이 있는데,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항이 쪼개질 수 있는 덩어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마이너스 8과 1로 쪼개질 수도 있고요. 곱하기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2로 쪼개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와 4로, 또는 마이너스 1과 8까지 쪼개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는 사실은 쪼개질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오히려 역으로 K 값들이 각각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면, 자, 마이너스 8과 1일 때는 더하면은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지금 합이 요게 지금 마이너스 7이 나오려면은 K 값이 1이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럼 너일 때는 K 값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6이겠죠. 여기서는요 2가 나와야 되니까 10일 거고요. 마지막 여기서 7이 나와야 되니까 15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각각 우리 TK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 1이 있다는 거는 X 플러스 1이라는 덩어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X 플러스 1에 지금 흡수가 되면서 요거 때는 3개다. 너일 때는 3개다. TK가 3이다. 너일 때는 TK가 4다. 너일 때 TK가 4다. 너일 때 TK가 다시 3이다. 이렇게. 그러면은요,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너일 때 T1 값이 일단은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일 때도 T1 값은 3이다. 개수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너는 T 값이 각각 뭐 6일 때도 그렇고 T 값이 10일 때도 그렇고 전부 다 4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 능처리 해볼까? 능처리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TK 값 다 구하는 건가? 어차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1부터 15까지 지금 K값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1부터 15까지 중에서 뭐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2, 3, 4, 5도 있고 뭐 7, 8, 9도 있고 11, 12, 13, 14도 있잖아. 요 놈들은 전부 다 이게 인수분해 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냥 딱 1차식은 두 개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TK 값이 2일 것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이 자리가 총 몇 개일까? 1부터 15까지 여기 있는 4가지 경우를 빼고 11가지겠죠? 11가지. 그러면은 자, TK 값이 2가 나오는 경우는 11가지다. 그리고 TK 값이 3이 나오는 경우는 2가지다. 마지막으로 또 TK 값이 4가 나오는 경우도 2가지까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TP 플러스 TQ 값이 그래서 P랑 Q는 K 값들이라고 하는데 뭐 겹쳐도 된다. 겹치기 가능. 그럼 이 상태에서 TP 플러스 TQ 값이 6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너는 두 가지랑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랑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랑 두 가지 아닐까? 두 가지인 경우들은 보니까 11가지가 있군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 순서상 가는 거거든. 순서상.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K 값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들 다 넣어줄 수 있고 동시에 또 4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동시에니까 순서상은 겹치기라서 곱할 거예요. 곱하면은 일단 이때는 11 곱하기 2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쭉 지워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이때는 그러면 세 가지와 세 가지라고 하니까 두 가지씩 적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 때는 두 가지 곱하기 11가지. 그래서 이거 다 지금 또는이라서 더할 거예요. 더하면은 답은 48가지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좀 복잡해 이거. 순서상의 개념도 필요했고 그리고 TK당 각각 경우의 수를 따지는 부분도 필요했기 때문에 복잡했지만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갈 거야. 일단 서술형 1번은 너무 유명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넘어갈게. 다음 서술형 2번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어디냐면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너네가 이거 다 구했어. 그래갖고 식만 딸랑 쓸 거야? 안 되지. 뭘 써야 돼? 는 0이다. 얘들아, 방정식은 꼭 등호 는 0을 붙여줘야 돼. 요거 안 써가지고 틀린 친구들 너무 아까웠잖아. 너무 아까워서 등급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 알았어. 조심해야 돼요. 자, 는 0까지 꼭 쓴다.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3번을 보겠습니다. 서술형 3번은 먼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이거 올림포스에 나왔던 문제야. 근데 조금 더 쉽게 나왔었고 다만 이게 변형이 된 문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뭐 서술형 3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가요? 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약간 숨을 골라서 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전형적인 또 양정고 스타일의 문제인데 뭐냐면 먼저 어떤 뭐 일반적인 전형적인 소재들이 딱 주어져. 그런데 상황 자체는 조금 비전형적으로 조금 어렵게 이렇게 좀 낯설게 주어질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7번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x 4제곱부터 쪼로로로록 다음과 같은 4차식이 있고요. 너는 이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와 fx로 인수분해된다. 이때 1번 fx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4차식인데 너로 뭐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 있잖아, 인수분해 전에 이제 다항식 사이에 항등식이라는 거 있었어. 요거 항등식이라고 보자면 항등식을 풀 때는 총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개수 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 대입법.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쓸까요? 쌤이 요거 추천해 줄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수치 대입법.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먼저 여기서 양변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이 쭉 0으로 사라진다. 또 하나 x를 2라고 대입해봐. 또 쭉 사라진단 말이지. 한 번만 더. 자, 그러면 x에다가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거는 1 마이너스 p 플러스 1 마이너스 q가 0이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또 정리를 해보자면 너는 16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도 0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좀 풀어볼 거야. 자, 연립방정식 풀어보자. 먼저 이거 오른쪽으로 4 넘기면 p 플러스 q가 될 거고 그게 2라는 거야. 하나 더.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4p 플러스 q가 14라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를 좀 빼줄게요. 빼주면 3p 마이너스 3p죠. 마이너스 3p가 마이너스 10이다. 곧 p 값은 4가 될 거고 p가 4라면 q 값은 마이너스 2까지. 됐죠? 그러면은 먼저 내가 구한 정보는 요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요식 완성하고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인수분해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조립제법 합니다. 집어넣어 주면은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까지 쓸 수 있는데 요거 조립제법을 써보자면 1, 0, 마 4, 마 1, 2까지 놓고서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부터 쓰자. 그럼 1, 그럼 마 1,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 3, 그리고 3, 2, 마이너스 2까지 해서 0.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는 2를 해볼게요. 그럼 2를 하면은 1, 2, 1, 2, 1, 오? 이거 안 되잖아. 뭐 어디 실수했어? 자, 1, 2 하면은 1 되고 그 다음에 해주면은 2 됐고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해서 빵이다. 그쵸? 그러면은 자 이거씩 다시 쓰면은 결국에는 얘가 너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와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fx가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요 놈으로써 구할 수가 있겠죠. 1번 끝!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야. fx에다가. 그래서 요식을 다시 완성을 할 텐데 자 전개 한번 바로 해보자. 자 x 곱하기 x 제곱은 x의 세제곱 그리고 너는 x 제곱 마이너스 x까지 놓고 또 나머지 거 뚝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 되겠죠. 다시 정리 좀 해보면 요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텐데 자 얘들아 이거 해석할 때 조립제법을 x값 얼마에 대해서 해주면 될까? 그치 1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번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너가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2라고 놓을 거고요. 요거를 숫자가 커진다. 자, 힘이 넘친다. 0, 0, 마 3 해주면은 일단은 요거 마 3 하면 요거 마이너스 1 떨어지네. 자 한 번 더. 자 1 해주면 1, 1 그리고 1, 1 마이너스 2까지 한 번 더 1, 1, 1 2까지 자 여기까지 썼으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순서대로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순서대로 A, B, C, D 값이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3번이죠. 자 F 4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너희들이 이제 는 이걸 0으로 만든 x 값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결국엔 f3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3 값은 여기서 우리가 f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다가 3을 넣어주면은 9 더하기 3 빼기 1 해줘서 답이 1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서술형 3번이었어요. 여기까지. 문제 뭐 점수 이거 몇 점짜리야? 12점이나 되네. 이거 꼭 맞췄어야겠지. 응? 이거는 꼭 맞췄어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 또 이게 또 복잡했어요. 이거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까지 오면은 사실은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랑 그리고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가 확실히 좀 난이도가 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50분도 많이 부족한 시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서술형 4번까지 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4번을 보도록 합니다. 서술형 4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n제곱이 있습니다. 여기서 n값이 1일 때 이때 f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워. 이거 좀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봐. 자 먼저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가 주어지면 이거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x 마이너스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제곱이다. 이 정도?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n이 1일 때면 대입한다. 이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다. 끝! 다음 그 다음에 2번으로 갈 텐데 이제 2번이 여기서 해석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거 천천히 한번 봐봐. 자 fx가 그러면 먼저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로 볼록하다. 그 다음에 가운데 축 자체가 얼마야? x는 2n이지. 근데 x는 2n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지금 임의의 t라고 했거든. 임의의 t? 그러면 뭐 어떤 t를 넣든 간에 요 범위 사이에서 얘들아 이거 하나만 해석 좀 해보자. 요 범위 사이에 지금 차이는 얼마야? 구간의 길이의 차이 1이지. 오케이 1. 그러면은 그 구간이 1을 유지하면서 t값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fx, 요거 지금 fx거든? fx의 최대값을 맥시멈, 최소값을 미니멈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맥시멈과 최대값 빼기 이제 최소값을 GT라고 또 보자라는 상태고, 그때 GT를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와, 이거 뭐 되게 복잡해 보여. 자, 한번 잘 따라와봐. 일단은 t가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 구간은 1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t가 왼쪽에, t 플러스 1도 왼쪽에, 즉 지금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지? 하나 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제시해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축은 x는 2n이라고 할 텐데, 요게 지금 최대값은 그러면 너에서 발생하고 최소값은 너에서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대값은 여기서는 ft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ft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쭉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실 여기를 지금 축을 먹으면서 오잖아. 축을 먹으면서 약간 삐뚤어졌군요. 약간 삐뚤어졌군요. 축을 먹으면서 오면은 사실 이게 이제 왼쪽이 조금 더 큰 순간이면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은 축 자체의 꼭지점, 즉 마이너스 3n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또 살짝 이게 조금 달라 보여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t가 오른쪽으로 온 거야. 오른쪽으로 왔어. 그래서 이렇게 왔고, 요때는 최소값이 그럼 계속해서 꼭지점에 있는 거고, 최대값은 이번에는 t 플러스 1일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쌤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x가 2n이 있는데 뭐 t 값이 오른쪽에 있고 t 플러스 1도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아예 요때는 최소값은 ft고 최대값은 ft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정리 좀 해볼게. 자, 봐봐. 먼저 t 플러스 1이 2n보다 작을 때야. 자, 요 총 우리가 지금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t 플러스 1이 2n보다 작을 때야. 요때는 그러면은 나는 ft 값을, f에다가 t 넣은 값을 최대값이라고 보겠다. 빼기 f에다가 이번에는 t 플러스 1 넣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거부터 근데 정리 좀 해봐. 자, 봐봐. 얘들아, 이거 t의 범위가 그러면은 이거 쭉 정리 좀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t가요 결국에 2n-1보다 작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쭉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도 사실은 범위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네 가지 범위 쭉쭉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마 이제 t 값이요 2n-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 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t값이 또 정리를 계속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2n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n보다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t값이 2n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계산 좀 해볼게. 자, 여기다가 넣을 거. 자, ft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t-2n의 제곱 마이너스 3n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ft 플러스 1은 너에다가 t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제곱까지 쓸 수 있을 텐데, 요거 두 개 뭐 하라고? 빼라고요. 그럼 빼주면은 너 안녕.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해줄게요. 봐봐. 너 지금 합차 공식이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 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t 빼기 2n에다가 요거 그대로 더할게. t 플러스 1 빼기 2n이다. 됐죠? 하나만 더. 자, 그러면 t 빼기 2n에다가 요번에는 이거 뺄 거예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2n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너는 2t에다가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너는 너 안녕. 너도 안녕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남네. 그래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얘들아 이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2t랑 플러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것들도 여기서 지금 얘가 ft 값이 최대값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n제곱이 최소값인 거니까 계산해주면은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t 빼기 2n의 제곱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지금 ft 플러스 1 값이 최대값이고, 그리고 요때는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3n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빼주면은 요거는 식이요. 그러면
t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n의 제곱까지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조금만 더 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자, 여기서 최소값은 ft, 최대값은 ft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에서 너를 이번에 빼주면은 결론은 얘는 2t 마이너스 그러면 4n에다가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 GT식을 다음과 같이 완성을 했습니다. 요게 완성 요거야. 정답이 요거야. 어마어마하지? 응? 어마어마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럼 3번. 이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GT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GT가 t가 2분의 19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자, 얘들아, 근데 GT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다시? 자, GT의 정체가 뭐였냐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라고 했어. 최대값 빼기 최소값. 뭐에? fx에. 그런데 그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제일 작아진다라는 거는 그 차이가 어때? 점점 줄어들어서 제일 적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제일 적어졌을 때는 사실은 지금 t와 t 플러스 1 사이에 딱 중간에 축 2n을 낀 상태 아닐까? 맞지? 그럼 다시 말해서 자 2n이라는 값이 지금 t와 t 플러스 1 사이의 중간일 때 딱 최대값과 최소값이 제일 그 차이가 줄어든 상태일 테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t 플러스 이 중간이 2분의 1일 건데 자 t 플러스 2분의 1이 2n이었으면 좋겠군요 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 최소값일 때 요게 최소값일 때 따라서 자 t 값이 여기서 2분의 19라고 준 거야. 그럼 2분의 19 집어넣어주면은 요거는 2분의 20 즉 약분해서 10인 거고 이때 n 값은 5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이거 지금 서술형 4번은 정말 어려웠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뭐 100점이 나왔을 거야. 자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알지? 자 얘들아 고생했고 우리 열심히 해서 요번에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요. 자 선생님이 또 많이 도와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한동용 선생님이었습니다. 반가웠어요. 안녕.